여러분, 오늘은 제 친구 박성훈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성훈이는 올해 72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12월 중순, 서울에 폭설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성훈이는 아들 준혁이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버지, 저기 잠깐 들를 데가 있어요. 준혁이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성훈이는 아무 의심 없이 차에서 내렸지요. 화장실을 다녀오니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을 두리번거리며 한참을 찾았지만 준혁이의 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은 배터리가 꺼져 있었고 지갑은 차 안에 두고 내렸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주차장의 차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1시간, 2시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훈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요. 저녁 7시가 넘어 휴게소 벤치에 앉아 떨고 있던 그에게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들이 날 두고 갔어요. 직원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성훈이는 그날 밤 응급쉼터로 옮겨졌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차단당한 것이었습니다. 성훈이는 젊은 시절 중소기업 경리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했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요. 주말도 없이 일하며 아내 영숙이와 아들 준혁이를 키웠습니다. 준혁이가 대학에 갈 때였습니다. 성훈이는 살던 집을 팔아 등록금을 냈습니다. 전셋집으로 옮기면서도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느라 노후 준비는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만 잘 되면 돼. 그런데 3년 전 영숙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성훈이는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내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준혁이는 장례식장에도 늦게 왔고 장례 비용 얘기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제 형편도 어려워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그 후로도 성훈이는 준혁이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전셋집에서 쫓겨나 고시원으로, 고시원에서 쫓겨나 거리로 나왔습니다. 폐지를 주었고 공원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어 아들 집에 찾아갔지요. 하지만 며느리 수진이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는 애들 학예회가 있어서요. 아버지, 요즘 집에 일이 많아서 좀 쉬엄쉬엄 오세요. 준혁이도 점점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그날이 온 것입니다. 병원 검사 후 돌아오는 길, 휴게소 주차장에서의 이별. 쉼터에서 지내던 어느 날, 성훈이에게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오래전 다니던 회사로부터였습니다. 편지를 뜯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박성훈님, 퇴직 당시 지급된 우리 사주 주식 500주가 회사 합병과 분할을 거쳐 현재 시가 4억 2천만 원 상당이 되었습니다.
연락처가 변경되어 통지가 늦어졌습니다. 증권계좌로 입금 예정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훈이는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 퇴직할 때 받았던 주식이었어요. 당시엔 몇십만 원 가치밖에 안 됐던 거였습니다. 워낙 적은 금액이라 까맣게 잊고 살았지요. 그런데 회사가 대기업에 합병되고 다시 분할 상장되면서 주가가 폭등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식들이 30년간 계속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식을 현금화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명의로 된 집 근처 오피스텔을 구해 이사했지요. 아들 가족을 지켜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며칠 뒤 준혁이에게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12월 15일 경부고속도로 천안 휴게소에 버린 노인은 당신의 친아버지 박성훈입니다. 경찰 신고 기록, 휴게소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이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인 유기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이번 한 번은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녀들도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아버지에게 한 일을 당신 자녀들도 당신에게 할 수 있습니다. 준혁이는 편지를 읽고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그날 처음으로 진실을 알았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친아버지를. 그것도 폭설 속에. 미안해. 나도 정신이 없었어. 성훈이는 오피스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편이 쓰렸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응징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 후 성훈이는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에게는 익명으로 장학금을 보내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돕는데 돈을 씁니다. 쉼터에 정기 후원도 하고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도 합니다. 준혁이는 가끔 그 휴게소 근처를 지나가며 차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날의 죄책감을 떨쳐낼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준혁이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성훈이가 얼마 전 제게 말했습니다. 형님, 난 아들을 용서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아들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벌은 법이 주는 게 아니라 양심이 주는 거니까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가난했을 때는 모든 걸 내어줬지만 버림받았고 부유해지고 나서야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성훈이는 말합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하십시오. 돈보다 소중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부모에게 하는 행동을 당신의 자녀들이 똑같이 당신에게 할 것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